자, 원희룡부터 패고 갈게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인데 저렇게 도망가면 수그러들 줄 알죠. 원래 우리가 이슈를 한번 이런 방송하면서 느껴봤잖아요. 저쪽에서 등 돌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부터 존나 맞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프레임 전환하겠다고 전면 백지화했지만 욕 바가지로 쳐먹고 있는데 뭐 어저께 원희룡이 장관직 건다. 내가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다면 장관직 건다. 처음에는 이제 저 말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원 뜻은 뭐였었냐면은 저거 원희룡이 오버한 건데 내가 특혜를 줬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하다가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저기에 땅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오버하면서 이제 사실상 장관직이 날아가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아니 지 장관직이 뭐 엄청난 뭔가 됐는 줄 아나 봐요. 되게 자의식 과잉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너가 장관을 하든 정치를 하든 솔직히 우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자기 직의 가벼움을 저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 정권 들어서 뭐 오염수에 문제가 있으면 내 교수직을 걸겠다느니 나 국가에 수백억 수천억의 세금을 건 사업을 가지고 내 직을 걸겠다느니 아니 네 직 걸지 말고 차라리 전 재산을 걸어. 네. 그러니까 말 좀 합시다. 네. 앞에 이제 개요를 깔아야 될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날마다 나올래? 그러니까 원희룡이 저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겠습니다. 왜 웃어요? 맞네. 저기에는 사실상 함의가 있어요. 총선 나가야 되니까. 총선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얘는 나갈 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준호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때 했던 이야기 때문에 여기 이제 회자가 되면서 그래? 알고 있었네? 여기 보면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했는데 너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오늘 또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등판해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몰랐을 리가 없는 거고요. 국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저게. 뭐 영상 회의록 다 남아 있죠. 네. 2022년 10월 6일. 요즘 쉽게 볼 거 아니에요. 옛날 뭐 전두환 뭐 이런 때처럼 지들끼리 이야기하면 안 남아 있을 줄 알지. 다 남아 있잖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도 저 내용이 뭐냐면 뭐 이따가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 임야 땅 이런 걸 샀는데 지속적으로 지목 변경을 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지목 변경은 지자체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지목 변경이 돼서 땅값이 올랐잖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뭐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이 고발했잖아요. 얘네들 지금 하는 건 부동산 투기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건 그렇다 치고 원희룡은 내가 봤을 때 희룡이 형 희룡이 형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흥분 조절 장애가 있어 보이죠 확실히. 원희룡이 그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 나갔을 때 한번 장면 멋있는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국민의 마음이다 저게. 한 3번만 돌려줘요. 저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원희룡이 저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저게 짜고 치는 거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희룡처럼 저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대에 사람이 올라와서 진입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네, 기다린 거예요. 저거는 짜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국민의 마음이 저게 아닐까 싶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희룡은 이제 장관직 물러나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땅이 미니 신도시급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드러납니다. 등 돌린다고 이 사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일가 땅이 양평 말고 남양주에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남양주도 있다. 남양주에 있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도처에 있어요 경기도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개인 소유도 있지만 ESIND 소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건희 뒷배, 김건희 뒷배인 뒷배, 윤석열 뒷배, 양재택 뒷배, 이런 뒷배들이 그 땅을 사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바뀌는 그런 느낌? 자, 남양주도 있고. 근데 요거 보도를 보면, 요거 보도 보면 4개 주소지의 거래 가액 합계 34억 1,900만 원. 그 필지가 그런 거죠. 필지는 뭐 제곱미터 이런 게 아니라 한 주소를 필지라고 하더라고요. 한 주소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는 한 평일 수도 있고 100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4개 주소지의 거래 가액만 34억이니까 요거 가치를 올리는 데는 접근성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BS 보도도 어제 좀 불을 질렀어요. 양평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 땅이 더 있다. 저것도 KBS 보도도 MBC가 참전을 했고 JTBC가 참전했는데 골 때리는 거 있잖아요. SBS 아예 이 보도를 안 했어. 근데 원희룡이 백지화하겠다는 보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야. KBS가 그 종점 고속도로 주변에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다고 전체를, 이것도 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 보면은 저렇게 양평 분기점 주변에 저렇게 땅이 17개 필지, 3개 필지, 4개 필지, 3개 필지, 2개 필지에서 29개 필지가 축구장 5개 크기로 있더라. 이것만 있을 리가 없죠, 사실. 밝혀진 게 이만큼인 그렇죠, 거지. 밝혀진 게 이만큼. 밝혀진 게 이만큼인 거고. 이거 공직자 재산 신고 때의 결과랑도 좀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지 좀 궁금해지긴 하죠. 과연 공직자 재산 신고와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것을 과연 우리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까 예.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땅이 참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저 지도 다른 거 한번 봐봐요. 저게 자세히 보시면 위에가 까만 선이 원안이고요. 빨간 선이 수정안이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뭔가 막 집 같은 모양새로 생긴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네. 저게 뭐냐면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뚫어야 되는 그 라인이고요. 저기 원안대로 가면 원래 저렇기 때문에 원안이 중요했을 거예요. 거기는 다리나 터널이나 4개만 뚫으면 돼요. 근데 나머지 몇 개 뚫으려야 되는 거죠, 저거?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정안으로 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터널을 저렇게 많이 뚫으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 비용도 그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까지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 공사는 또 누구한테 맡기게 됐을까라는 거를 또 그렇죠. 상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종점에 JTC냐 IC냐, 그러니까 정크션 분기점하고 또 IC는 그거라고 그랬죠. IC는 국도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 인터체인지. 그리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쉽게 표현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JCT, 정크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이미 그쪽으로 놔져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또 하나 뚫리잖아요. 그게 뭐 노른자위가 돼버리는 거고 강남에서 한 20-30분이면 도착하는 곳. 땅값이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정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얘네들은 일단 땅을 사. 그리고 도로를 뚫어.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그때 투자와 투기 이야기하다가 그냥 잘렸는데 사실 투자와 투기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이거거든요. 투자는 어떤 자본만 들어가서 이익을 창출한 게 아니에요. 자본과 노력이 같이 들어가서 이익을 창출한 게 투자고 오로지 자본만 가지고 이익만 빼먹는 게 투기거든요. 이게 투기잖아요. 자기네들의 자본 뭐 모르겠습니다. 필지를 수정한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내가 그 노동력을 투입했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부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 초보는 오를 땅을 찾아서 사고 고수는
땅을 산 다음에 가격을 올려버린다고. 야, 그 이야기지. 그 그러니까요. 이야기지. 지금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예. 그게 자, 문제지. 근데 의혹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제 원희룡이 했던 말 중에 원희룡 목소리 읽어주세요. 목소리를 잘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명 정부에서 하십시오. 야 오늘 이렇게 센스 쩌는데? 아니 날파리 선동 끊이지 않을 텐데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도 다음 정부에서 할게.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근데요. 저 땅에 문제가 나왔을 때 선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이 선산이라고 하는 의도에는 저거는 투기용으로 산 게 아니라 원래 선산이었어라는 이야기가 원래 나오고 있었던 있다는 거예요.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한준호 의원의 질의에도 나오지만 왜 그렇게 지목 변경을 했느냐 이런 방식으로 형질 변경하고 했느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원희룡은 저 선산이란 말 자체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는 작년 10월에 대통령실에서 선산이 있다라고 해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양평에 선산이. 잠깐만요. 네. 아니 선산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네. 선산이라는 말이 우리 조상들을 묻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구 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인데 선산은 보통 이제 나의 그 조상이잖아요. 근데 최우순 씨의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있는 선산이에요. 근데 지금 남편은 없잖아요. 아니 전에 이거 가신분까지 아니 근데 아니 보통은 선산이 그렇게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속이 되어서 이어져 오고 지켜내는데 이거를 돌아가셨나? 아무튼 그분의 김건희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니 어떤 사람이 선산에 지목 변경을 하고 그래. 내 말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장을 막 그게 계속 하나. 거짓말이라고. 계속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꿈속에 할아버지가 불편하시대. 이장을 줘야 될 것 같아. 계속 이장을 막 했나? 나도 시골에 가면 선산 있어. 내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동구시 선산이 있어. 거기를 지목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해갖고 팔아먹지는 않잖아요. 그게 왜냐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왜냐면 그 선산에는 막 몇십 명씩 이름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동의받기도 힘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리고 누가 거기에다가 정점을 만들냐고. 대통령 말 그대로 이 사람들 말대로 대통령 선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 자,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대통령실하고 뭐 소통했냐? 그러니까 원희룡이 정색하면서 내가 결정한 거다. 쉽게 표현하면 저는 제 예상은 그런 거예요. 문제가 됐죠. 자, 원희룡 들어오라 그래. 윤석열이.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몰랐을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저도 그럴 거라 커 보여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가 다이렉트로 원희룡 등과 뭔가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원희룡이를 만났는데 여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거 그러니까 법에도 안 맞는 거지. 백지화 시키라고 해 열했을 가능성이 안 커 보이더라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조율했을 가능성이 되게 낮고 어제 윤석열은 밤에 술 좀 먹었을 것 같다. 그리고 저 관저 주변에서는 목소리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았을까? 여성의 목소리가. 네가 뭔데 백지화 시켜?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아닐 수 있어. 아닐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원희룡이 뭐 오늘 아침 인터뷰만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얘기되지 않은 거다. 뭐 본인이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후에 나와 있는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소통한 걸로 안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 말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면 원희룡이 대통령 패싱한 거예요.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윤석열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공약이었는데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거를 상의도 없이 나 혼자 백지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그거야 공약 아니다고 하면 되니까. 장관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일개 장관이 무슨 권리로 이거를 하루아침에 그렇죠. 백지화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원희룡한테 예를 들어서 애를 든 거예요. 원희룡한테 뭐 야 그 백지화 시켰다고 지시해 이랬다가는 그
돌벼락을 대통령실이 다 맞을 것 같고 정치적 위험은 네가 다 써라 하는 의미에서 원희룡이 내가 다 한 거다 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원희룡이 윤석열 패싱한 게 돼버리거든요. 대통령 바지설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불충한 소리를 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원희룡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거다라고 했다고 하면 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개입해서 지시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평 국민들한테 정치적 부담을 다 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소통했다. 뭐 요 정도로 해서 얼머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가 않죠.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그러니까 원한 대로 가겠다고 하면 돼요. 이미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예타 등 할 때. 근데 원한 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백지화 시키면서 이건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윤석열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희한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게 저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정점 이전 안 되면 사업 폐지라니. 내가 못 가지면 부셔버려? 요거죠. 여기 이제 어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지점 중에 하나죠. 진짜 중요한 도로 고속도로 사업인데 요거 문제가 의혹 제기라니까 아예 없던 걸로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하는 거고 이런 고속도로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만 해도 몇백억 단위의 예산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 나의 정치적인 뭐 이유 혹은 자기의 정치적인 올바른 결정 그 하나 때문에 나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 타당성 하나 고생한 공무원들은 뭐가 되고 양평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 대놓고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무언가 결정이 내려졌을 땐 그것이 옳은 결정이고 옳지 않은 결정이고 이미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해버려요. 이미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양평 국민들 중에 일부는 뭐 그게 옳은 것이건 아닌 건 간에 원한 대로 여기에 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투자 뺄란다고 뺀 결정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수정한 대로 거기에 뭐가 생겼든지 간에 나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게를 열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가 단위의 업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PC질, 정치적 올바름질 이거를 위해서 수십만의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빅동침을 놔버린 거예요. 예. 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해 이거 옳지 않아. 안 할래. 아니 누가 술 먹고 사법연수원생을 무시하냐고 경찰서에서 깽판 친 사람 아니랄까 봐 문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청량리에서. 네. 근데 그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한테 질의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변경된 강상면 노선으로 확정된 상태예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원희룡이 그 질의 한준호 의원의 질의 장면을 보면 알고 있다는 삘이 빠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원희룡이 오늘 언론 무슨 인터뷰 나왔죠 또. 네. 이게 뭐라 그랬냐면 국토부 직원들한테 그 자리에 김건희 땅이 있냐고 물었더니 펄쩍펄쩍 뛰더라 라고 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 그러면 국토부 직원들은 장관을 무시하고 장관한테 거짓 보고를 한 거네요. 그 국토부 직원 누굽니까? 정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국토부 직원 누구예요? 그 직원 잘라야죠. 이런 중요한 사업 국가 단위의 수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 사업에서 누구 땅이 거기 있어? 맞아 했더니 아니라고 펄쩍펄쩍 뛴 지금에서 그 직원은 분명히 경질해야 됩니다. 예. 하나 봅시다. 이번에 제가 진짜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멀었다고 느끼는 건 정신병자들 때문에요. 우리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꼭 이 찍들 등장합니다. 정신병자들. 민주당 때문에 수산물이 안 팔린다. 똑같아요. 양평이 발칵 뒤집혔어. 실제로 내가 양평을 좀 안다 그랬잖아요. 나이 먹어서 가볼까 했던 바로 그 양평인데 워낙 교통이 안 좋아. 그래서 막 십수년 수십 년간 도로를 놔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원안대로 가자고 주장하면 되는데
일부가 특히 조중동 부류가 양평 주민들 중에 이 직들 몇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이게 뭐냐. 그건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김건희네 땅 쪽으로 가려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터널과 다리를 놔야 돼요. 원하는 대로 가면 터널, 다리 4개만 놓으면 돼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니, 양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뒤집혔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출구 전략입니다.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계속 막 얘기하는 것처럼 원안으로 가지 왜 백지화를 해라고 하는 거는 양평군에 있는 분노를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분노를 민주당으로 몰고 가기 위한 출구 전략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백지화를 시키는 게 분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이거 고속도로를 거기로 놓고 싶으면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훨씬 더 그렇죠.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작업은 전혀 없이 내가 그만둘 테니까 백지화시켜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잖아요. 초등학생식 떼쓰기죠. 윤석열 스타일. 딱 극우적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추정한 게 딱 그런 느낌이라고요. 실제로 잘 봐봐요. 윤석열이 알고 있었고 윤석열의 지시였다면 이런 대응이 안 나옵니다. 윤석열이 알고 나서 쉽게 표현하면 경노한 거예요. 김건희가 손 썼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 대응한 게 윤석열 스타일이라는 거죠. 원희룡 스타일이기보다는 윤석열 스타일. 없던 걸로 해. 얘 그렇잖아. 법도 무시하는 캐릭터잖아. 없던 걸로 해. 그러니까 윤석열의 뜻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김선교예요. 김선교가 고속도로 방해한 민주당 세력 양평군에서 추방해야 된다. 양평 군수 최은순 사업 엄청 도와준 놈. 그리고 윤석열과 친분이 있었던 바로 그놈. 저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때문에 이 도로를 못 놨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취소 결정은 지가 해놓고 왜 남 탓을 해? 누가 다 민주당이 취소했어? 지가 취소해놓고? 그러니까 정말 역겨울 정도로 이렇게 빤빤하다는 거야. 근데 사실 김선교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직은 박탈당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양평군에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총선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자기한테 지금 탓이 될까봐 지금 미리 치고 있는 거예요. 김선교 입장에서는. 그냥 원한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원한 대로 하면 되죠. 원한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수정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다리를 여러 개 뚫고 뭐 땅을 여러 군데 파야 된다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뭐 이용객이 이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터널 더 뚫고 다리 더 놓는데 비용이 더 많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더 이익이 된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설득하면 돼요.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선산이 있었으면 아니 이러이러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서 수정안을 했는데 선산이 있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느냐. 아니 대통령께서는 우리 선산이 망가지는데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흔쾌히 희생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런 건 전혀 없고 나 수정안 아니면 안 해. 나 학교 안 가.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저 양평 맘카페가 완전 뒤집어졌더만. 미친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윤석열이 그 사실을 알고 경노했을 것 같고요. 요 스타일대로 보면 원한 대로 가라고 해가 아니라 없던 걸로 해. 그걸 그대로 국회에서 읊은 것 같다는 제 뇌피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술 엄청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먹었을 텐데요, 뭐. 왜 그저 김건희가 가끔씩 이런 보도 나온 적 있잖아요. 장관들한테 직접 소통한다고. 여러분 저번에 몇 달 전에 그거 보신 적 있죠? 김건희가 장관들한테 맞아, 직접 맞아. 전화 건다고. 네. 아니 뭐 남의 나라 총리랑도 직접 소통하시던데요. 뭐. 원장관님 강상면에 님을 붙였을까요? 그동안 희룡이 오빠 오빠 양평 가봤어?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 한번 갔다 오게. 거기 강상면에 괜찮은데. 네, 그러게. 이분 멀리 가시네. 근데 정변이 변호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나가지만. 자,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TF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등 돌리면 바로 무는 것이 상식이요. 그 민주당이 뭐 양평 간 고속도로 없앴다는 이 선동을 누가 먹냐고요. 진짜 정신병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하니? 도로 정점을 바꾸고 보니까 다리나 터널을 한 20개 정도 뚫어야 가는 그곳을 바꿔봤더니 우연히 그 옆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더라. 우연히. 그걸 아유, 누가 믿냐고. 정말 우연 정말 아유 온갖 우연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제 어제 이런 의혹도 제기됐죠. 사업 전면 백지화는 혹시 증거 인멸의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왜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들킬 것 같으면은 전체 통으로 폐기시켜 버리는 거야. 왜? 백지화 시켰다고 이야기. 백지화 시켰기 때문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돌아서 정변식으로 제가 크게 꾸짖었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원희룡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탄핵 추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장관이 어떻게 자기 직을 겁니까? 한동훈도 그렇고 직이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딴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임명권인데 임명받은 건데 임명권을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걸 수가 있습니까? 이 도박 정부도 아니고 왜 자꾸 뭘 건다고 하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이상민 탄핵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아마 이상민 탄핵권은 다음 달 정도 되면 나올 거예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결과가 나올긴 할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원희룡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네. 더 중요한 게 그 바로 뒤에 있거든. 자, 김종욱님 뭐라고 쓰셨는데 원희룡 타짜 영화 봤다면 정치 생명과 직을 걸지 말고 손목을 걸어야지. 아유 모질이. 새날 식구들 항상 건승하세요. 특히 정 변호사님 하셨습니다. 예. 답해드리세요. 네? 저요? 저분은 정변 외에 나머지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다 들어가도 정변은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